자, 한국사 첫 번째 시간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의 수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사 제일 처음 나갈 때 왜 구석기, 신석기부터 시작을 안 하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1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흥선대원군의 정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나중에 여러분이 시험을 본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때 문제로 안 내는 것은 아니에요. 다 시험범위 안으로 들어가니까 짬짬이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 복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양열강의 아시아 침략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바로 제국주의라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제국주의가 무엇이냐?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서양에 있는 국가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보다 발전되지 못한 국가들을 침략하는 이 주의를 제국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동북아시아 이 세 개 국가들은 어떻게 이 제국주의 영향력 안에 편승을 하게 되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1차 아편전쟁, 즉 영국과 청나라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청나라가 패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1842년 난징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바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난징 조약. 자, 그러면서 근대적 개혁은 어떻게 하냐? 두 가지 갈래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양무운동, 두 번째는 변법 자강운동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양무운동의 이 개혁의 기준점, 방향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중체 서용을 말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중체는 무엇이냐? 중국을 몸으로 하고 서양에 쓸만한 것을 가져다 쓰겠다. 한마디로 말해서 서양에 있는 발전된 기술만 가져다 쓰지 이 중국의 사상 자체는 변하지 않겠다라는 게 바로 양무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법 자강운동은 무엇이냐? 당시 일본의 사상이었던 이 메이지 유신의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사상과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과 그리고 기술 자체를 전부 다 서양으로 바꿔버리겠다라는 게 바로 이 변법 자강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개항 요구에 따라서 1854년에 미일 화친조약을 맺게 되면서 본격적인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자,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통해서 세국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고종이 직접 자기가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강화도 조약이란 것을 맺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강화도 조약 같은 경우에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받아들인 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냐라는 그 근대적인 개혁은 바로 갑오 을미 개혁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기억에 담으신 다음에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흥선대원군은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왜 세국을 했는지.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왜 흥선대원군이 왜 세국 정치를 펼쳤는지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혁 정치의 가장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바로 왕권 강화예요. 어떻게 하면 왕권 강화를 시키겠는가? 라는 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배경은 어떻게 되었냐면 세도 정치란 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당시 세도 정치의 중심 세력이었던 이 안동 김씨에 의해서 조선이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리고 1학년 때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배웠는데, 쉽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금 제도가 붕괴되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인 농민 분기가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혼란 속에서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왕권 강화 정책을 펼쳤냐? 첫 번째, 세도 정치를 혁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동김씨 자체를 혁파시키고 아예 물러나게 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을 하면서 안동김씨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기구의 개혁이 있습니다. 안동김씨가
그렇게 큰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비변사라는 기구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비변사를 폐지시키고 원래 조선의 중앙 정치 기구였던 의정부를 부활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서 삼군부라는 군사 기구도 추가로 설치함으로써 행정과 군사가 이제 완벽하게 분화가 돼버리는 그런 정치 기구가 완성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 이 흥선대원군 때 만들어진 법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 해편과 그리고 육전 조례 이 두 책이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왕실의 위엄을 세우기 위해서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던 바로 이 경복궁을 중건하게 됩니다. 자, 근데 경복궁 중건 자체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국가는 어떻게 하냐면 원납전, 당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원납전 앞에 있는 원자는 원래 무엇이냐면 원할 원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기부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지만 국가가 야, 너 이거 좀 기부해라 하면 기부할 백성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강제로 뜯어내는 그런 돈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원자 같은 경우는 원할 원이 아니라 원망할 원자로 바뀌게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당백전은 또 무엇이냐면 일반 화폐 가치의 100배인 화폐를 발행해버린 거예요. 자, 이런 큰 화폐를 발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경제 자체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복궁 중건에서 필요한 목재 같은 경우에는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묘지림,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아버지 무덤 뒤에 있는 소나무를 싹 다 벌목을 해서 공사장에 다 넣어버리니까 당연히 양반들의 불만도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민생 안정 정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조선 말의 혼란 중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삼정의 문란이었는데 이 삼정의 문란을 어떻게 개혁을 시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정의 개혁. 어떻게 전정을 개혁시키냐? 양전 사업을 실시해서 은결을 색출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 한번 토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양반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숨겨놓은 토지들, 즉 은결을 색출하는 작업을 통해서 전정을 개혁시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군정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자, 군정이란 무엇이냐? 내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을 군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내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자체는 일반 백성들만 내는 거예요. 양반들은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조선 말에는 딱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일반 백성보다는 양반들의 숫자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이 양반들에게도 세금을 걷게 한다라는 호포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황곡의 개혁이 있습니다. 자, 황곡은 무엇이냐면 내가 쌀이 떨어졌을 때 국가가 나에게 쌀을 빌려주고 그 다음 가을에 내가 조그만한 이자를 붙여서 다시 국가에 갚는 이 세금 제도를 황곡이라고 했는데 이 황곡의 폐단이 제일 심했어요. 내가 쌀을 안 빌렸는데 그냥 강제로 갚게 하는 거야. 이런 문제를 또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 지방에 있는 유지들이 야 너희들이 알아서 운영을 해라 라고 하는 사창제라는 제도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민생 안정 정책의 마지막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서원철폐입니다. 원래 서원철폐라는 내용 자체는 학문기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조선 말 때는 이 서원이 어떤 역할을 담당하기 시작을 하냐면 백성들을 수탈하는 기관 그리고 정치에서 이 붕당의 근거지의 역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수탈하는 기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야 이러면 안 되겠다. 전국에 약 한 200개에 가까운 서원을 싹 다 철폐를 하고 대표적인 서원 총 47개만 남겨두기 시작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누가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하겠어요? 일반 양반들이 또 불만을 크게 갖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 그리고 양반들의 불만이 복합적으로 합쳐지기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강제로 물러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생 안정 정책도 곧 왕권 강화가 목표였다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통상수교 거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통상수교 거부 정책, 여러분이 편한 단어로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쇄국 정책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은 곧 쇄국 정책이었다라는 것으로 연결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런 쇄국 정책을 펼쳤는가?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조선, 서해, 남해, 동해 등지에서 여러 이양선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해요. 이양선이란 무엇이냐? 바로 외국 배들? 그러니까 원래 조선 사람들은 배를 뭘로 만드냐면 나무로 만든 게 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갑자기 서양에서 만들어진 철로 만든 배가 막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불안하다. 이제 조선이 망할 징조가 된갑다. 라는 그런 불안 의식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이양선을 앞장 세워서 서양 열강들이 통상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추가로 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던 청나라와 일본이 점차 서로 개항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 입장에서도 그 불안감이 좀 더 커지기 시작을 하였다. 플러스 나중에 이 청나라와 러시아 간의 이 조약 가운데 청나라가 원래 차지하고 있었던 연해주라는 지방을 러시아가 그대로 가져가게 되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러시아의 국경이 조선과도 맞붙게 되었다라는 것도 큰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세국정책 안에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1866년에 있었던 병인양요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원인 자체는 어떻게 되냐? 동일해에 있었던 1866년에 병인 박해가 큰 원인이었어요. 자, 이 내용 자체는 무엇이냐면 당시 조선 안에 살고 있었던 프랑스 선교사들을 박해한 사건인데 이 프랑스 선교사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리니까 프랑스가 자연스럽게 누구를 침략한 거예요? 조선을 침략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인양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개 과정에서는 이 프랑스가 강화도를 침략을 하면서 강화도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프랑스도 이 병인양요에서 승리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라는 장군이 활약을 해서 한번 격퇴를 하고 정족산성에서 양원수라는 장군이 다시 한번 활약을 하면서 이 프랑스의 침략을 격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큰 손실이 있었겠죠. 어떤 손실이 있었냐면 바로 왕실의 보물창고라고 불렸던 외교장각이 약탈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약탈당한 가장 대표적인 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최초의 금속 활자본으로 알고 있었던 이 직지심체유절이 여기서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자,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68년에 있었던 오페르트 도굴 사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남영군이란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남영군은 누구냐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즉 왕이었던 고종의 할아버지의 묘를 도굴한 사건이에요. 자,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성공하냐 실패하냐?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서양 사람들은 그냥 생각했을 때, 그냥 무덤이니까 땅만 파면 되겠지? 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조선 무덤, 조선 왕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복잡한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도굴 사건은 실패로 끝나게 되지만, 오히려 일반 백성들이, 야, 서양인들은 조상님도 믿지 않는 그런 놈들이구나, 라는 서양인에 대한 거부감, 이 확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흥선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계속 밀고 있었던 이 세국 정치가 확고해지는 그런 배경이 된 게 1868년에 있었던 남영군묘 도굴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871년 신미양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미양요의 배경은 무엇이냐? 1866년에 있었던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가장 큰 배경이에요. 자, 제너럴 셔머노라는 미국 상선이
딱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 황해를 딱 지나가고 있다가 잘못 길을 들어서 평양 대동강 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양 대동강이 이게 간만에 차가 좀 커서 나중에 그 제너럴 쇼모노가 들어가다가 갑자기 땅에 박혀버린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평양 시민들은 이 상인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뭐 이불도 갖다 주고 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해 줬는데, 이 쇼모노 상인, 미국 상인들이 이 평양 시민들을 약탈해버리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평양 시민들이 그것을 못 참아서 따뜻하게 된 그 감정 자체를 더 뜨겁게 맞이하게 됩니다. 쇼모노를 불태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건이 나중에 미국에 알려지게 되면서 미국이 1871년에 또다시 강화도를 침략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초지진, 덕진진, 광선보가 침략, 즉 함락을 하게 되면서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강화도 안에 있었던 어제연이라는 장군이 항쟁을 하게 되면서 조선이 격렬하게 이 미국의 침략을 막기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철수를 하게 됨으로써 신미양요도 그냥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신미양요의 결과로 흥선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척합이라는 자신의 세국 정책을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유물을 만들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